안녕하세요, 수영님 예, 여러분. 브레이크아웃스임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영 얘기를 나눌 물의 정령 주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훈 씨. 안녕하십니까. 물의 정령 주장훈입니다. 예, 네, 저번 주에 팟캐스트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번 네. 주에 이제 코치로서 훈련을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지. 네, 지금 이제 시합 시즌이라 네, 이제 마스터즈 선수들이 이제 시합이 이제 여러 개 음,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비하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됐는데, 음,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토탈 미터가 이제 4,000m 정도, 음, 4,000m 정도로 연습을 가져갔고요. 워밍업 세트를 뭐 워밍업 초이스 400m, 킥 50 12개, 네, 풀 50 12개, 드릴 50 12개 기본 웜업 세트로 가져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한 1,400, 1,500, 1,600 정도 음, 하고 50 하나 기록 재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가져가지고 있고요. 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번 주까지 음. 하고 있고, 이제 또 중요한 대회들이 춘천 마스터즈라고 해서 5월 18일에 있거든요. 네. 네, 그 시합 대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연습을 줄일 예정이고, 음, 어, 그 이후로 계속 쭉쭉쭉쭉 시합들이 계속 있어요. 작은 음, 단위로는 매주 시합들이 있고, 뭐, 서울에 있는 구 단위 대회로는 매주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네, 영등포배, 뭐, 광진구배, 뭐 성동구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4,000m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예, 예. 보통은 이제 토탈 시간을 얼마나 잡으시는 편이세요? 휴식 시간을 따로 기재를 하진 않아서 음,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오, 짜고, 네. 이제 흐름에 맞게 이제 휴식 시간을 조금씩 몇 분씩 주고, 음. 거의 한 1시간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시간이. 네, 지금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대한수영연맹이 올라와 있는 대회 정보로는 이제 네, 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개최가 되더라고요. 아, 이번 주 토요일이구나. 네. 네네. 그 대회는 출전을 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저희 훈련팀은 나가시는 네.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갈 일이 없어가지고, 네, 안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뭐 목포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합이 네네.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소년체육대회 했던 네네. 거기죠. 네, 거기서 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저희 그 최고체전도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최고체전도 저희 목포 실 고2 땐가 했었고, 이제 실내를, 그, 목포 수영장을 모두 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네, 거기가 새로 깔끔하게 만들고,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최고체전은 열심히 안 하셨던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전 체육고등학교 이제 선수로서 그 최고체전을 하면 거의 목숨 걸고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제 기억이 잘못됐나? 저는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에 대회를 나가면 식당이 네, 이제 무조건 게장을 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웅 씨 기억이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잠시 그러면은 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1학년 최고에서 했죠? 땐가, 네. 서울 최고에서 했죠? 네. 2학년 땐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맞네요. 2011년도 장소가 목포 실내 수영장이 맞네요. 제가 안 갔나? 제가 안 갔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4,000m를 하는데 2시간이 채 안 걸리시면 이제 네, 네. 장훈 씨가 운영하시는 그 팀의 분들은 꽤나 체력이 조금 좋고 스피드가 있으신 편이겠네요. 이제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음,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생활 체육 지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이제 IM 기록 단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 이제 목표가 다 있어요. 뭐 부드러운 수영을 본인은 하고 싶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 체력이 좋으셔서 앞에 웜업 세트를 가지고 가도 이 4,000m라는 이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뒤에. 네,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음, 저희도 지금 제가 토요일에 이제 그렇게 약간 훈련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네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저희 이제 회원분이 계실 텐데 저희는 네. 한 2,000m 좀 넘게 구성을 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이브 세트를 빼면. 네네. 그, 근데 만약에 장훈씨 팀에서 4,000m를 그렇게 풀로 다 따라하려면 웬만한 체력이나 그 이제 수영의 경력이 없으면 따라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저도 하긴 하는데요. 네. 그 오셔서 네. 다들 이제 다 완벽히 따라 하시는 건 아니고 음, 이제 쉬었다가 하시고 이제 저는 그 어떤 목표를 제시해 드리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프로그램을 4,000m를 짜시는데 뭐 이제 네네. 뭐 스프린트 오늘은 뭐 스프린트를 좀 목표로 한다. 네. 아니면 뭐 오늘은 좀 리커버리를 회복을 목표로 한다. 아니면 오늘은 네. 뭐 그냥 EN2 위주로 해서 그냥 유산소 목표로 한다. 약간 이런 걸 목표로 해서도 조금 프로그램에 추가를 하셔서 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요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 겨울에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에 시작을 했을 때는 네. 어 근데 사실 6,000m 정도 했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그렇게 시켰고 이제 논리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일단 많이 해야 된다. 음, 일단 많이 해야지 이제 나중에 4,000m를 해도 적게 느껴질 테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이제는 요즘은 좀 파워 훈련을 좀 많이 해요. 뭐 낙하산이나 이런 것을 차고 뭐 100m, 50m, 25m 이런 것들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뭐 50하나 뭐 기록 재기 그 음, 상태에서 예, 음, 그런 힘든 상태에서 재기 그러고 뭐 이제 기록 맞추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요즘은 파워 훈련, 파워 지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일단은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춘천 마스터즈 네네. 대회를 좀 메인으로 잡고 지금은 이제 약간 스피드와 파워를 올리는 시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 저희 팀이 근데 네, 그냥 훈련만 하는 팀이라 이제 이 네, 시합을 맞춰서 이제 사실 훈련을 진행하고 있진 않은데 음, 어찌됐든 이제 오셔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된다면 이제 기록 단축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일단 한번 맞춰 드리는 건데 음, 일단 안 나가시는 분들도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맞게 하면은 한번 몸이 가볍게 올라가는 점프하는 구간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추고 있는 대회는 6월 말 6월 말에 있는 아레나 마스터즈 음, 그리고 6월 초에 있는 안산 마스터즈 대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 안산 마스터즈 대회는 그냥 일단 약간 서브로 두고 있고 네. 6월 말에 있는 아레나를 좀 메인으로 이제 잡고 한번 기록을 음. 내보자 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물의 정령에서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문의를
주면, 와, 우리는 이 네네. 정도 연습량을 한다, 소화하실 예. 수 있냐, 이렇게 먼저 안내를 드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오셔서 따라 하시는 편인가요? 오셔서 일단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오셔서 뭐" 연습량에 대한 설명도 있고. 네네. 뭐 다 못 따라 하셔도 상관없고 음. 예. 이제 "최선만 다하시고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어, 네. 그, 보통은 한 4,000m 얘기를 하면 많이들 겁을 먹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 보면 열정이 엄청나시네요. 예. 겁을 먹으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 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음.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훈 씨는 이제 팀에 계시는 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대회를 출전을 권유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동만 즐거우면 돼요라고 하시는 편이실까요? 권유를 이제 강요하진 않아요. 음, 이제 팀으로 이제 아직 어떻게 해서 나가서 음. 뭐 '성적을 내고 싶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일단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뭐 각자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단 목표고요. 네. 예. 뭐 대회에 이제 혹시 다 같이 한번 나가면 음. 그냥 좋은 동기부여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시합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6월 말 이렇게 네네. 어, 저희 팀도 저번 주에는 좀 파워랑 스피드 위주로 제가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SP 위주로 해서 스피드 위주로 해서 뭐 25m나 아니면 조금 단거리 위주로 강하고 사이클을 길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저희 팀은 아직 그 이제 무례정령 팀만큼 훈련량을 소화하시기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력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거리 훈련이 재밌잖아요. 오리발 끼고 페달 끼고 하면 스피드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힘을 쓰는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을 저희가 저번에 50m를 쟀을 때 아무래도 좀 빠르게 해보신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보완점으로 제가 보여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짰는데 아무래도 수영의 파워 훈련을 저희는 조금 더 많이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선수처럼 뭐 유산소 훈련을 엄청 한다거나 그거는 사실 흥미 위주에서 제가 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스스로 자유수영이나 이런 거 와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러면 보통 훈련을 할 때 용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그렇죠.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잠수 뭐 스타트해서 나오기 스타트라고도 하고 뭐 다이브라고도 하고 뭐 리커버리라고도 하고 팔 회복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용어가 엄청 많은데 그 네.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수영 용어에 대해서 혼재되어 있는 용어 모든 스포츠의 용어가 좀 혼재가 많이 돼 있을 텐데 뭐 축구나 이렇게 좀 큰 틀이 있는 스포츠 말고는 혼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장훈 씨가 생각하는 수영계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하나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저희 나라 이제 강습 시스템에 네, 정형화된 어떤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 나라는 맨 처음에 수영을 배우면은 배우는 영법이 자유형이잖아요. 네네, 자유형 크롤링을 배우는데 크롤을 할 때 이제 원래 이제 팔을 펴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쵸. 예. 팔을 펴고 스트레이트함. 스트레이트함으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팔을 이제 물속에서는 잡을 이제 물속에서 이 물을 길 때는 사실 접어 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음.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팔을 폈다가 그다음 단계로 뭐 팔 꺾기라고 하더라고요. 팔 꺾기.
팔 예, 구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 팔을 꺾는다라는 것은 관절을 꺾는다라는 것은 그,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네, 왜 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스포츠를 가도 만약에 꺾는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검색을 해본다라고 해도 꺾다, 음, 예, 뭐 꺾다, 나뭇가지 등을 브레이크, 뚝 소리 음, 내며 뭐 스냅, 뭐 팔, 손가락 등을 트위스트, 손가락 마디를 크랙 이런 뜻인데 음, 그것은 꺾는 게 아니죠. 그냥 펴져 있던 팔꿈치에 이제 만약에 완전히 펴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펴게 된다고 하면은 음, 이제 삼 락이 걸리면서 이제 삼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것을 힘을 살짝 빼주고 이제 살짝만 구부리면 되는 것인데 음, 그러니까 팔꿈치가 펴져 있던 것을 힘을 빼고 살짝만 이제 접어준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음, 뭐 팔의 힘 이제 팔 펴기에서 팔 펴서 자유형에서 팔 접기 팔 접기 수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어느 음. 순간 제가 사람들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는 팔 꺾기는 언제 배우나요?" 그래서 "팔 꺾기요?" 약간 이렇게 제가 반응이 되더라고요. 예.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거 바뀌어야 돼요. 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네. 표현 이제 운동에 대해서 운동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용어에 대한 걸 많이 보거든요. 뭐 예를 네네. 들면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죠. 뭐 견갑골이 뭐 어디 닿게 아니면 뭐 배꼽이 뭐 어디를 바라보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지만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뭔가 팔 꺾기라는 용어가 돼버리면 그런 그 강사로서 저도 뭐 강사나 코치로서 조금 생각되는 부분은 동작이 과하게 나온다거나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방어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팔 꺾기라는 표현이 저는 솔직히 저도 잘 쓰진 않지만 아예 쓰진 않지만 거의 잘못됐다고 이제 장훈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그런 네. 부분이 팔 꺾기, 뭔가 부러뜨리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뭔가 과하게 구부리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저희부터라도. 예, 그래서 저희가 저는 뭐 예. 팔꿈치를 가져온다고 표현을 많이 하긴 하죠. 저도 음. 보통. 아, 저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용어보다는 장훈 씨가 평영 선수였잖아요. 저도 네네. 평영 선수였었고, 근데 네. 저는 어느 순간 외지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외지킥. 저는, 네, 솔직히 저는 장훈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왜 배우는지 모르는 킥이다. 이게 우리가 수상 임명을 할 것도 아닌데, 정말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에서는 저는 외지킥은 정말 의미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가르치는 곳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킥이 나오려면 일단은 평형을 할 때 엉덩이가 가라앉아야 돼요, 약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힘 받는 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 킥은 없는 킥이에요, 사실. 그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어느 순간은 생기고 배영 음, 같은 경우도 새끼손가락이나 손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엄지로는 들어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음. 갑자기 엄지로 들어가고 저는 이런 게 조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용어보다는 좀 더 많이 거슬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거기 아, 예민하다. 네. 네. 그것을 뭐 처음에 이제 강습을 누군가가는 하실 때 어,
이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선수들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인데 처음에 잘 이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지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무릎이 바깥으로 벌려지면서 이제 그다음에 킥을 찰 때 벌려진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 주면서 그 발이 바깥으로 가면서 이제 돌리면서 차 주는 게 평형 킥인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이 용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영 그러니까 꼭 선수가 아니어도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본인이 많이 해보는 그러니까 업력이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근데 저는 한국에 그런 게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게 많이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그래서 예, 하나 더 있는데 네. 아프다. 아프다. 예, 아프다. 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수영하면서 뭐 "어깨가 아파요." 정말 다쳤을 때 말고 네. 삼두가 아파요. 어디 가슴이 원래 하던 거랑 다르게 아픈데 뭐 허벅지가 아픈데 음, 종아리가 아픈데 이게 맞나요? 사실 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통증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아 내가 다쳤다. 이게 내가 몸이 다쳐서 어디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프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음, 근육이 힘든 거를 아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건데 음, 통증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음, 아프다는 다쳤을 때 하는 음, 그런 되게 많아요. "아파요, 음, 아파요, 아파요." 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 힘든 것을 아프다랑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훈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정신력과도 이어져 있긴 하네요. 올바른 표현 플러스 뭔가 이게 내가 아프다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맞죠? 명확한 구분. 그것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아 나 이거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음, 예. 힘들어서 '아 이거 힘들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랑 '아 이거 음, 아프다.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랑 다르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힘든 훈련을 저희는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훈 씨가 선수 시절에 했던 이제 평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주로 했던 뭐 훈련이나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을 짤 때 주로 많이 넣는 즐겨하는 훈련이 있으실까요? 음. 이제 변함없이 생각을 하는 건데 네. 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킥. 모든 하체, 하체 뭐 하체 뭐 파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다리의 어떤 출력, 파워 그런 것이 이제 수영 이제 그 가속에서는 이제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형도 그렇고 네. 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킥 훈련 세션을 항상 넣어 줘요. 예.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킥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외국 시합을 나가면 일본 네. 선수들 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의 그렇죠. 경우에 봤을 때 일본 선수들이 킥을 정말 많이 차더라고요. 이제 워밍업으로도 킥을 차고 다운으로도 보통 저희는 뭐 배영이나 아니면 자유형을 하면서 심박수 낮추는 거에 목적을 두는데 예. 그 선수들은 그냥 킥을 차면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뭐
300m, 400m 뭐 계속 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아 정말 킥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외국 시합에서. 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킥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풀이 정말 빨랐고, 그래서 저가 단거리가 생각보다 약했다고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킥이 정말 좋으면 일단은 한 7할, 8할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풀까지 좋으면 정말 좋은 건데, 초보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은 킥을 많이 차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즐겨 했던 훈련은 뭐 저번 팟캐스트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킥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어 캐치업 드릴이나 스컬링 같은 거 킥을 계속 차면서 몸통을 유지하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무래도 좀 그 드릴을 하고 나서 메인 세트나 뭐 들어가면 킥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기록적으로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실제로 남기용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네. 기록이 잘 나왔을 때는 이제 박태환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50초 100m 50초 벽을 깬 사나이로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때는 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2012년 저기 어디지 대구에서 네. 폭발적이었죠. 킥이 음, 몸도 가볍고 네. 그때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서 이제 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후로 계속 더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잘했을 때 보면은 항상 킥이 좋아요. 2011년 고향에서 체전할 때 봐도 네. 200m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킥이 좀 좋았던 것 같고 항상 이제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킥이 빠르니까 킥이 음, 잘 올라오니까 속도가 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장훈 씨 같은 경우도 평양 한국 신기록을 갈 때 평양 킥을 주로 많이 하셨었나요? 저는 하체에 대한 훈련을 어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음, 네. 달리기도 매일 기본으로 5km씩은 뛰어줬고 음, 네. 이 훈련 뭐 다른 거 다 하고 이제 코어에 대한 코어, 허벅지에 음, 대한 훈련을 이제 매일매일 단련을 해 주고 음, 항상 이제 메인 이제 훈련을 하면은 항상 쥐가 났어요. 하나 이제 대시 100m 대시하고 나면은 양 다리에 쥐가 부악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났던 게 대표팀에서 항상 쥐가 났거든요. 기록이 잘 음. 나왔을 때. 메인 세트만 들어가면. 그래서 네. 이제 코치님들이 운동하기 싫어서 제 이제 또 뭔가 꼼수 쓴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니까 정말 좀 킥이 좋았을 때 기록이 좋았다라는 게 뭔가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음. 음. 근데 그렇죠. 아니 네, 네. 네. 코치님들이 그것을 왜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열심히 했으니까 쥐가 나는 건데. 워낙 자주 났어서 그런가 봐요. 뭐 거의 매일 아 났으니까. 네네. 음. 근데 평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장훈 씨가 스트로크도 많이 개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팔 스트로크요? 네. 아 원래 팔 스트로 약간 오리지널 평형 느낌에서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스트로크를 더 크게 음. 모래 잡는다던가 좀 더 근력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스트로크로 나중에 바뀌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기록이 되게 많이 주셨고. 네. 그 킥이 이제 잘 밀리니까 그게 받쳐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크게 돌려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스트로크가 구사가 되고 제가 이제 요즘에도 생각하는 게 이제 솔직히 저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힘을 가하고 똑같은 이제 속도와 템포로 했을 때 작게 하는 거랑 음, 한 사람은 크게 하는 거랑 해서 똑같은 템포와 똑같은 속도, 똑같은 힘으로 했을 때
당연히 큰 게 빠르잖아요. 크게 그쵸. 이제 예, 그랬기 때문에 크게 좀 많이 변형을 했었죠. 그 일반인 분들 중에 이제 평형 스트로크 구사가 잘 안 되는데 무작정 크게 해서 이제 외지킥까지 하면서 킥풀 타이밍에 맞지 않고 스트로크가 너무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엉망까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 타이밍이 엉망이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스트로크가 한, 박자가 딱 맞아서 예쁘게 팔이 이제 글라이딩 자세까지 나오는 게 아닌 가슴에서 걸려서 팔이 아예 뻗어지지도 않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완전 초보자의 평형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 봤을 땐 스트로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훈련 부족이죠,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외국 자료에서 참고를 했던 게 스트로크 크기를 많이 줄이게 하면 킥풀 타이밍이 많이 맞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형의 자세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좀 이제 다 개인마다 다른 거라서 그쵸. 이제 그 분들마다 이제 각자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기훈 씨가 지금 설명해 준 만약에 상상이 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상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은 뭐 조금 줄여도 음, 그 타이밍이 맞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은.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록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결국 사실은 수영은 커야 돼요, 결국에는. 그쵸. 네. 동작이 네. 커지고 끊기지 않고 네. 그렇게 가는 게. 음.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대회를 이제 나가는 팀을 조금 어쨌든 만드셨는데 대회를 이번에 대회를 나가는 팀으로 됐는데 이제 시합 신청이 좀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마라톤도 요즘엔 와, 어렵다고 하는데 네.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대회 예. 참가 인원들이 뭐 선착순 600명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음, 팀당 이제 30명씩 이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선착순으로 끊는데 음, 뭐 뭐 주민등록번호 다 기재해야 되고 음, 그룹 기재해야 되고 뭐 종목 종목이랑 뭐 만약에 단체전 있으면 단체전 넣어야 되고 음,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개인 서명 이런 것까지 음, 양식을 만약에 이번에 제가 접수를 한 게 아레나 마스터즈인데 네, 21일 월요일 10시에 오픈했거든요. 네, 양식을. 네, 근데 그 전에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어서 음, 좀 20분 안에 낼 수는 있었는데 온 우주에 집중을 다 해서 해야지만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음, 개인 서명을 받아서 그 시간 안에 양식이 10시에 딱 오픈이 됐을 때 음, 다 모두의 개인 서명을 받아서 그 자료를 다시 받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걸리잖아요. 네, 그것을 근데 그 선착순 600명으로 자르는 게 음, 600명이 맞나? 잠시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진짜 정말 빡셌어요. 그래서 잘린 팀들도 되게 많고 이게 근데 이 대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어디 지금 춘천 마스터즈 거기도 약간 그러고 항상 이제 성인 마스터즈들 지금 보면은 예, 학생부 선착순 600명, 성인부 선착순 600명 이렇게 음. 있네요. 근데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도 뭐 2,000명 뭐 이렇게 받는데 수영에 6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영 인구도 엄청 많기 때문에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치면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네, 하루 하루 하거든요. 하루.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수들은 이제 시합을 한다, 전국 대회를 한다 그러면 4, 5일씩 하잖아요. 그 네, 1200명이 나와도 네, 그게 1200명이 이제 4, 5일씩 이제 만약에 200명씩 이렇게 300명씩 이렇게 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하루에 600명이면 이거 정말 음, 그 진짜 많은 수네요. 네, 선수들도 아니고 음, 이 진행이 정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음, 걸리고 600명이 여기 다 온다고 하면 하루에 자리도 없을 것이고 아마 그냥 음, 제가 그때 한번 잠깐 생각한 건데 이것을 좀 대회를 뭐 며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직장인이시고 그쵸.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최선일까? 자, 이게 개선 방안이나 뭐 이제 해결 방안이 이제 생각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나 봐요, 아직은. 네. 이게 인기가 많아지는 건 정말 좋은데, 그리고 예, 이제 수영에 대한 대회가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이제 이런 인프라적인 문제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아쉬움이 좀 따라가지 않는 그렇죠. 인원수에 비해서 그 인프라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이것을 음,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이제 시리즈로 음, 이거를 그러면 연이어서 못하니 4주에 거쳐서 이제 4일씩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인원 분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또 해봤었고 그러면 또 음. 대관의 결국엔 문제가 있으니까 예, 결국엔 대회가 체계적이게 되려면 생활체육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리그처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큰 대회를 모든 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큰 대회 한번 뛰어볼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효율적이게 되려면 선수들도 선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소체 선발전 이런 것처럼 전국체전 그렇죠. 선발전처럼 기준기로 결국에는 큰 대회를 전국 대회를 하려면 지역 대회를 거쳐서 크게 가는 게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 네, 같은 경우도 더, 맞아요. 이게 매번 다 전국이라서 음, 전국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전국 대회에서 뛰어보시는 게 좋은 경험이고 재밌는 경험이실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음,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음. 항상 말이 많은 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대회를 많이 뛰었는데 장훈 씨가 좀 기억에 남는 대회나 대회에서 보았던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쪽으로 뭐 유쾌한 적도 그렇고 당황했던 적도 그렇고 뭐 대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아니면 봤던 사람도 그렇고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외국에 시합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시합을 하면은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멘트를 이렇게 해줘요. 이름 부르면서 뭐 it's lane one 뭐 representing Korea 장훈주 have 뭐 그거 한창 하셨잖아요. 수영장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창 이거 하셨잖아요. 하고 뭐지 world record pace 이거 스타트 네. 하려고 하면 옆에 서서 막 그러셨잖아요. 이거 요즘도 해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좀 장내 아나운서가 그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좀 노래도 네, 유쾌하게 노래도 좀 틀고 재밌게 그래야 그러면 좀 더 인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다 조금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해설도 음, 좀 저기 NCAA 해설하시는 분 로리 게인님처럼 좀 열정적으로 하면은 좀 더 이것도 보는 맛이 더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야구에는 네, 네, 야구에는 허구연 해설위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야구 생각했던 게 편파 중계 이런 거 해도 재밌겠다. 저희가 다음에 좋은데요. 그냥 편파 중계. 아, 저 선수 아직 기모으고 있는 거라고, 다 잡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편파 중계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근데 그거 예전에 맨날 하던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 네, 걸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네. 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희만의 또 그런 유쾌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재밌을 것 같긴 아, 하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저는 음, 뭐 이제 앞으로 국제 대회들이 있을 때 네.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네. 좋죠. 네. 저는 이제 시합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시합에서 통째로 가방을 누가 훔쳐갔던 경험. 창원 대회였는데 가방을 웜업이 끝나고 나오니까 가방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날 대회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아, 제 가방이 통째로 없어져서 찾을 수도 없었던 게 기억에 남고 그때가 고1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방을 새로 사고 대회를 나갔던 건데 근데 장훈 씨도 아시다시피 이게 대회를 뛰면 손버릇 나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모르죠. 그리고, 모르죠.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어, 네. 그리고 저는 또 기억이 남는 게,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고1 때 장훈 씨가 아, 동기랑 또 주먹 다짐을 했었죠. 서울 최고체전 때. 얘기, 탈의실에서. 근데 그래서 얘기. 저는 그 이제 장훈 씨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배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죠. 또, 왜 가방을 들게 하고 부당한 일을 시켰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고, 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건 엄청 많죠. 예를 네, 들어서 정말 시합이 잘 됐던 날은 1등의 회복력이라고 해서 터치를 했는데도 힘들지 않고, 그렇지. 예, 그리고 약간 대회가 안 된 날은 막 턴도 잘 안 맞아서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유단히도 집중력이 높아서 훈련하는 것처럼 아, 동작이 지금 어떻고 이렇게 되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기록이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몰입에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야 기록이 잘 나왔던 게 대회 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기억이. 예. 그리고 또 외국 시합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일본 시합을 갔는데 너무 선진 이제 아, 그런 대회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돗자리 깔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막 무작위로 깔고 자기들 자리 주장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은 딱 그 돗자리가 어느 팀마다 딱 정해져 있어서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자기들 영역에만 딱 깔고 침범하지 않고 필요한 선수들만 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시안 게임 갔을 때도 중국, 한국은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모았다가 버리는 편인 것 같은데 일본 선수들 팀은 분리수거 문화가 자기들이 봉투를 각자 만들어서 플라스틱, 비닐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이게 한국이 많이 좋은 점은 많이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음, 뭐 일본 대회를 뛸 때도 한국은 각자의 팀의 코치가 이제 스타트할 때 불러주는데 장훈 씨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가면 그 심판이 서 있어서 요 B 이거를 다 해주잖아요. 아,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저희는 몸 풀 때 돗대기 시장처럼 막 서로 치고 막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정말 좀 줄 서서 지나가고 앞 사람이 아무리 느리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대기했다가 가는 그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저는 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거기 나라 문화 자체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이게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 지나면서 이제 장훈 씨도 기억에 남는 대회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썰들에 대해서 계속 풀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음, 맞아요. 네. 오늘은 딱 저희가 여기까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은, 딱, 머리가 하얘지는, 네, 그 사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제, 뭐, 듣고 싶으신, 뭐,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좀, 언젠가는 이제,
많이 요청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나중에 다루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예, 네,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본인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자기 수영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저희가 음, 너무 강하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같이 보고, 같이 좀 솔루션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수영장 문화에 대해서 원래 이런 건가요? 이런 대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시청자 참여형으로 같이 네,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대화 나누도록 하고요. 뭐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나눴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브레이크아웃 스임, 네. 예.